이렇게 생긴 사람 없었나요? 얼마나 찾았다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속상하게. 언제부터 이런 거 좋아했다고. 아니, 호떡 좋아하잖아. 너가 좋아하잖아. 나는 늘 네가 학교 갈 때 챙기려고 했지. 학교는 자꾸 누가 간다는 거야, 엄마! 어?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노인성 치매에 대해 가슴 시리도록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카피는 엄마의 엄마가 되었다로 끝납니다. 근데 저는 직업상 이보다 더 무서운 치매를 자주 봅니다. 제가 저 호떡을 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40대의 나이에 치매가 걸려 아빠이면서도 내 아이가 크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집사람에게 버팀목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짐이 되는 것은 정말 상상만으로도 무섭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치매는 혈관성 치매와 외상성 치매로 뇌졸중이나 사고로 인해 젊은 나이에 오는 치매입니다. 오늘은 30대 중반 젊은 여성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치매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실 거죠? 이게 그분의 진단서입니다. 우선 모야모야라는 진단명이 눈에 띕니다. 모야모야는 뇌혈관이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양으로 변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뇌혈관 동맥의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일정 부위가 막히는 병으로 주로 일본인과 한국인에게서 나타납니다. 보통은 뇌경색의 증세가 주로 나타나고 뇌출혈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혈이 있는 경우 어느 부위냐에 따라 부분적 신경장애가 생길 수도 있죠. 다행스럽게 이분은 혈관 문합수를 통해서 혹대는 막았지만 이미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애까지는 예방할 수 없었습니다. 진단서를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육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사실 뇌허혈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정밀 검사를 받았다면 모야모야는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로 인해 그 시기를 놓친 거죠. 사실 모야모야의 초기 증상이 심하게 울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일시적으로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두통, 언어장애가 나타나는 정도라서 그냥 육아 시스테이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죠. 그나저나 치료비가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국내 빅5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니까요. 보험이 3개나 되니 그 중에 하나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면서 제게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험은 CI 보험인데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신경 증상은 명확하지만 문제는 중대한 뇌졸중의 평가 항목에 해당이 되질 않더군요. 일단 중대한 뇌졸중은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률 25%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 장애에 대한 판정 기준은 장애 분류표 중 신경계, 정신행동장애 중에서 주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의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기본적인 것들은 느려서 그렇지 다 하실 수는 있는 정도입니다. 이동, 식사, 배설, 목욕, 옷 입고 벗기 모두 다예요. 두 번째 있는 보험은 뇌출혈 진단금 담보만 있네요. 뇌출혈 진단금은 뇌출혈이 있는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이분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는 거지 혈관에 출혈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뇌졸중 담보만 있어도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었겠죠. 이분에게 절 소개해 주신 분도 그러한 경우에 저한테 의뢰하셔서 보험금을 받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뇌출혈 담보뿐이니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마지막 하나의 보험에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CI, LTC 보험 중에 중증 치매 상태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었거든요. 이 경우 치매의 상태에 대해 CDR3, 중증 치매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걸 눈치채셨나요? 모야모야던 뇌경색이던 결국 뇌졸중이니까 뇌졸중 담보만 검토하면 되지 왜 치매를 검토하는가 하고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사실 이 여자분의 상태가 아직 진단이 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혈관성 치매에 해당할 확률이 커 보였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또는 뇌출혈이 발생한 후 기억력 저하 및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혈관성 치매의 증상은 일반적인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똑같습니다. 발생 원인만 다를 뿐이죠. 치매 환자의 대략 30% 정도가 혈관성 치매나 외상성 치매인 경우이므로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이 여자분의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그래도 가능성 있어 보이는 다른 진단으로 다른 보험금의 지급을 노려본 겁니다. 자, 이제 이 건의 결론을 얘기해야 되겠군요. 이분은 아쉽게도 CI, LTC 보험금의 지급 기준인 CDR3가 아닌 CDR2에 해당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는 해도 이분의 인지 능력은 거의 바닥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테스트에서 0점 또는 0.5점을 기록해서 진단서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 영역 인지기능 저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체 기능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를 공개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아마 1, 2년 뒤에 다시 한번 시도하게 될 테니 잠시 보류인 셈이지만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굳이 이분의 사례를 공개하는 이유는 CDR2 및 CDR1의 상태에 대해 널리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최근 경증 치매 보험이 흥하면서 CDR1이 많이 얘기되었습니다. 하지만 CDR1의 상태에 대한 것보다는 MRI 촬영이 필요한지 아닌지, 환급률이 좋아서 이게 저축보험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엉뚱한 얘기만 있었을 뿐입니다. 정작 경증 치매 보험이 왜 필요한지 또한 보장 측면에서 적당한지는 논외였죠. 더불어 CDR1의 상태에 대해 건망증처럼 설명하는 터무니없는 영상과 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 주장대로라면 제가 현재 경증 치매 상태가 됩니다. 보험이 로또 같은 도박이나 투자 상품이 아니라면 경증 치매 보험이 미래에 어떤 위험을 대비하는 것인지, 대비 목적으로 충분한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또 제가 합니다. 맨날 놀림받으면서도 말이죠. 어라?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경증 치매 상태로 나온 건가?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CI의 중대한 뇌졸중에서는 일상생활 기본 동작을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체적 증상이 없다면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뇌졸중 후에 오는 혈관성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삐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요? 네, 바로 보셨습니다.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하면서 제 영상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시거나 적어도 옆에 있는 동료와 가족들에게 제 영상을 권하기만 하셨어도 이 조회수가 나오겠습니까? 삐진 건 맞습니다.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는 CDR2에 대해 어디서도 듣지 못하셨을 얘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공유와 추천은 실천이죠. 다음 영상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